자, 그 다음은 직업과 청렴의 윤리와 관련된 기출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두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 칼뱅 아니면 베버거든. 근데 칼뱅이 되든 베버가 되든 사실은 똑같은 사람으로 풀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뱅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기원하기 때문이야. 우리 교과서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칼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베버가 칼뱅에 대해서 쓴 내용들이야.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 프로테스탄트는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은 구원 예정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구원을 예정하는 주체는 누굴까? 누가 예정을 할까? 바로 신입니다. 직업 노동을 신에게서 선택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직업 노동을 결국은 신에게 선택받았다. 신의 소명이다. 신의 명령이다라고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직업 소명설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들의 금욕주의가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가 세속의 윤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근대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일조하였다. 베버가 하는 말인데 근대 경제 질서, 여기서 말하는 근대 경제 질서는 어떤 경제 체제를 얘기할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지?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영혼 없는 전문가, 열정 없는 향락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직업이라는 것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어야 한다라는 말이고. 그치?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는가? 이 징표라는 말이 중요한데, 징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상징이라는 말이야.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직업에서의 성공이 그 자체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은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냐면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 다만 우리가 직업에서 성공을 거뒀다면 아, 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내가 직업에서 성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2번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가? 요거 어디에 나와 있어? 위에 바로 나와 있지. 그치? 직접 관련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금욕주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의 정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근대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일조했다라고 했지? 여기서 말하는 근대적 경제 질서가 자본주의입니다. 4번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으로 보는가?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그래서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명. 신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했지. 직업 소명설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야. 5번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영혼의 타락으로 보는가? 아니지, 그치? 영혼의 타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엄밀하게 따진다면 어떤 노동이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 만약에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성실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향락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그건 타락이라고 볼 수 있어. 다만 이 노동이, 그치? 노동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제되었다면, 절제되는 방식으로 노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부를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타락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9번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선왕이 예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되었다. 예라는 것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바로 순자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어야 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이 단정하여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어야 된다. 자, 사대부이냐 서민이냐라는 것은 일종의 신분이지. 그치? 근데 이러한 신분이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야.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예에 합하느냐 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라는 말이야.
그치? 자, 을을 보면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왕도 정치라는 키워드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누굴까? 맹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자와 맹자는 차이점이 많이 없지. 왜냐하면 둘 다 누구를 계승했기 때문에 공자를 계승했기 때문에 직업 윤리에 있어서 이 두 사람 거의 차이점이 없어. 그래도 읽어보면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같은 어떤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힘을 쓰는 사람. 그치? 위에서 나오는 농부와 목수,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노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심자라는 사람들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거래. 그치? 근데 노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군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기여한다. 노력자와 노심자가 있는데 둘 다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말이야. 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지. 1번, 예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해져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 틀렸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 자, 3번에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의적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분업은 누구와 누구의 분업이야? 노력자와 노심자의 분업이지. 노력자와 노심자의 분업을 통해서 사회는 서로 기여하게 된다. 유의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노력자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6글자로 무항산이면 무앙심이다. 그런데 여기 앞에 주체가 뭐야? 노력자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과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노심자, 마음을 쓰는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군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군자는 무항산, 무항심이 아니지. 그렇지? 항산이 없어도 얘네들은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산 없이도 항심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네. 어쨌든 맞는 말. 5번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말은 모두 다 갑과 을이 누구로부터 계승한 거야? 바로 공자로부터 정명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됐지? 자, 그 다음 13번.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을 위해 수행될 뿐이다. 뭔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주 많이 듭니다. 분업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지만 노동자는 생산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 외에 다른 모든 정신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는 예외 없는 현상이 된다. 분업이라는 것이 노동 소외를 발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본주의에서의 분업이 노동 소외를 발생시킨다. 마르크스의 주장이지. 예를 보면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청교도는 여기서 말하는 청교도가 아까 풀어봤던 문제에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했다. 동시에 노동 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 노동 생산성을 강력하게 촉진시켰다. 금욕주의가 자본주의를 촉진시켰다라는 말이야. 이거는 베버의 주장인데 실제로는 결국은 칼뱅에 대해서 칼뱅을 대표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자,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을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 아니지. 소외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을 상실해서 소외가 발생하게 되지. 맞지? 자, 이번에 갑은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의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본다. 맞는 말이야. 3번, 을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 의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치? 4번, 을은 청교도가 직업 노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강조했다. 소명을 다하는 거니까. 5번, 갑은 분업, 노동, 을은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갑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갑을 보니까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지.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공익 증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라는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 불매 운동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보겔이라는 사람의 주장이지만 굳이 몰라도 됩니다. 보겔까지는. 그치? 자, 을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다.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른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나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공익에 기여하게 되는 방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공익에 기여하는 거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별다른 책임을 지거나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갑은 뭐라고 얘기할까? 틀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지.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을은 뭐라고 얘기할까? 을도 마찬가지로 아니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치? 을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네들이 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은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아니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맞는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업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되는 거. 이건 둘 다 긍정할 만한 말이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기업은 공익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둘 다 틀렸지. 자, 일단 을은 무조건 아닙니다. 근데 왜 갑도 아닐까? 본질적 목적이라고 하기 때문이거든. 갑이 생각하는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야? 전부 다 갑이든 을이든 본질적 목적은 공익의 증진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둘 다 부정이기 때문에 맞다. 리얼,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기업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까? 공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공익에 뭐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에는 아니오야.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갑은 긍정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넘겨서 각자의 신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의 핵심이다. 예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순자. 농부, 공인, 상인은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도에 전통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관리라는 사람은 도에 전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도에 전통한 사람은 농부, 공인, 상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예법을 통해서 나누고 있다. 사회적인 직분을. 을은 마음을 쓰는 사람, 노심자라고 얘기합니다. 노심자와 몸을 쓰는 사람, 노력자를 구분하고 있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서로 돕고 있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1번, 예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맞는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맹자는 을은 맹자입니다. 자, 이번에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관리하는 사람, 도에 정통한 사람이잖아. 도를 익혀야만 된다. 맞는 말이야. 3번,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서로 도우면서 산다. 보완적이다. 볼 수 있지? 4번, 몸을 쓰는 사람은 노력자잖아. 항산에 앞서 항심을 지내야 된다. 뭐가 틀렸어? 몸을 쓰는 사람들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지. 그래서 항심이 있기 전에 항산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심에 앞서 항산을 지녀야 된다라고 바꿔야 돼. 답은 4번이야. 약간 조금 좀 단순한 문제야, 이런 것들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5번, 갑과 을은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아까 풀어봤던 문제랑 동일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명에서 비롯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지? 자, 넘겨서 9번,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 성인이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신을 봉양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세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결국 세금을 걷는 이유는 백성들,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를 바쳐서 얘네들을 먹여 살리는 거다. 그치? 그래서 통치자가 백성들로
거둬들인 것인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겁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는 오늘날로 치면 공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람들. 쌤도 마찬가지지, 그치? 백성들을 위해서 또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자, 1번.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라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별도의 생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자, 2번.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평화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지. 맞는 말입니다. 3번.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아까 전에 위에서 쭉 보면 주어야만 한다라고 했잖아. 주어야만 한다는 말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이 통치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에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 백성들에 대한 보답이 크다라고 했지. 무겁다라고 했어. 5번에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국가의 분란을 야기한다. 밑에서 보면은 막 이 통치자들이 가혹하게 하면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서로 싸우고 국가가 혼란해진다며. 그치?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반목하게 된다. 맞는 말이지. 답은 1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도 쌤 생각엔 정약용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도 이 내용만 자세히 읽으면 그냥 언어 영역 문제처럼 다 풀어진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직업윤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파트에서는 쉬운 문제들을 좀 쉽게 절대 놓치지 않고 꼼꼼히